저는 원장님을 쇠 위에 덮고 도망쳤습니다. 미정 씨, 소리 내지 마라. 그 한마디가 제 등을 밀었죠. 그 일이 시작된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저는 한미정, 올해 53살이에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워왔는데 그놈도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상간마을 힐링요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낮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돕고 밤에는 장례식장에서 상주 도우미로 알바를 했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양원 건물 뒤로는 천년 고찰인 청룡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절 옆에는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이 있고 그 너머로 양봉장이 보였습니다. 마치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가 한 곳에 모인 것 같았죠. 원장 김태수 씨는 7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며느리 박소영 씨는 달랐습니다. 30대 초반으로 인플루언서 일을 한다며 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댔어요. 미정 언니, 저희 시아버님 정말 훌륭하시죠? 이런 분을 모시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박소영 씨는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꺼지면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원장님께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9시에 청룡사 범종 소리를 3번 듣고 나서야 잠자리에 드는 거였죠. 미정 씨, 저 종소리가 들리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환자분들을 돌봐야 해요.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원장님이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무실 서랍을 6번째 칸부터 거꾸로 세어보는 모습을 본 거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밤 근무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장례식장 지하 냉장실에서 나는 소리였죠. 쿵, 쿵. 마치 누군가 안에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냉장실 문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작은 열쇠를 발견했죠. 오래되고 녹슨 열쇠였어요.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 씨,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같은 요양보호사인 이순희 씨가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이곳에서 5년째 일하는 베테랑이었죠. 아, 순희 씨. 이상한 소리가 나서 확인해 봤는데 여기서는 가끔 그런 소리가 나요.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가 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순희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제 주머니 속 열쇠를 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할머니 환자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미정 씨, 잠깐 여기 앉아봐요. 네, 박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 냉장실에 갔다 왔죠? 뭔가 찾으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머니, 그걸 어떻게... 나는 잠이 없어서 밤에 자주 깨는데 창문으로 다 보여요. 그런데 미정 씨, 조심하세요. 이곳엔 비밀이 많아요. 박 할머니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양봉장 주인 정 씨를 처음 만났어요. 60대 초반의 과묵한 분이었는데 야간에 트럭으로 꿀을 운반한다고 했습니다. 미정 씨, 밤에 일하시니 힘드시겠어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나는 밤에 항상 깨어 있으니까. 정 씨의 말이 묘하게 든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왜 모든 사람들이 이곳의 비밀에 대해 암시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9시 청룡사 범종이 3번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원장님도 종소리를 들으며
서랍을 6번째부터 세어보고 계셨죠. 그런데 10시쯤 되니 원장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털썩?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급히 달려가니 원장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죠. 저는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다고요? 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숨은 쉬고 계시는데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원장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원장님 손에 작은 종이 쪽지가 쥐어져 있었죠. 몰래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번의 종소리 6칸 서랍 우물가 돌판 아래.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중요한 단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죠. 구급차가 원장님을 병원으로 실어간 후 요양원은 적막했습니다. 박소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언니, 시아버님이 의식을 잃으시다니. 정말 걱정돼요. 박소영 씨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사무실 쪽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이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죠. 박소영 씨는 즉시 원장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보였죠. 언니, 혹시 시아버님이 중요한 서류 같은 걸 어디에 보관하셨는지 아세요? 박소영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셨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상해요. 중요한 서류들이 보이지 않아요. 박소영 씨의 표정에 짜증이 스쳐갔습니다. 뭔가 찾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저녁 이순희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미정 씨, 원장님 일로 마음이 무겁네요. 그런데 혹시 그날 밤 원장님 방에서 뭔가 특별한 걸 보셨나요? 특별한 건? 글쎄요. 갑자기 쓰러지신 게 전부인데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쪽지 이야기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순희 씨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듯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죠. 미정 씨,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원장님은 평소에 아주 조심스러운 분이셨어요. 중요한 건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으셨죠. 이순희 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원장님이 뭔가 숨겨둔 게 있다는 거였죠. 밤이 되자 저는 쪽지에 적힌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번의 종소리 6칸 서랍 우물가 돌판 아래. 3번의 종소리는 청룡사 범종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6칸 서랍은 원장님 사무실 서랍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물가 돌판은 뭘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청룡사 뒤편에 오래된 우물터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막혀 있지만 예전에는 절에서 사용하던 우물이었다고 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낮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병원에서 위독한 상태라는 거였어요. 박소영 씨는 울면서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의식을 잃으신 채로 위험하다고 해요. 우리 모두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소영 씨가 전화를 받기 전에 원장님 사무실에서 뭔가를 가져와 가방에 넣는 모습을 봤거든요. 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그리고 원장님의 쪽지는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점점 더 깊은 미궁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청룡사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우물가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다행히 박소영 씨는 병원에서 시아버님을 돌보느라 바빠서 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죠. 청룡산은 고즈넉한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단풍 든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스님께 양해를 구하고 절 뒤편으로 갔습니다. 우물터를 찾으시는군요. 저기 돌무더기 있는 곳이에요.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스님의 말씀대로 절 뒤편 언덕에 오래된 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말 우물터 같았어요. 돌판으로 입구를 막아둔 상태였죠. 쪽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우물가 돌판 아래. 혹시 이 돌판 밑에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돌판을 옮겨봤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판 아래 작은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작은 납골함 모양의 상자였어요. 상자에는 다이얼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4자리 숫자를 맞춰야 열리는 거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원장님이 숨겨둔 비밀의 상자일까요? 상자를 가지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박할머니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찾으셨나 봐요. 할머니, 혹시 이 상자 본 적 있으세요? 박할머니는 상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응, 본 적 있어. 원장님이 가끔 이런 상자를 들고 절 뒤편으로 가시는 걸 봤거든. 그런데 미정 씨, 조심해야 해요. 며느리가 이상해요. 무슨 뜻이세요? 어젯밤에 그 여자가 원장님 방을 뒤지는 걸 봤어요. 뭔가 찾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젊은 남자가 와서 그 여자와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박할머니의 말에 섬뜩함이 들었습니다. 박소영 씨가 정말 뭔가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상자의 비밀번호를 맞춰보려고 했어요. 4자리 숫자인데 뭘까요? 원장님과 관련된 중요한 날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일일까요? 아니면 결혼기념일? 여러 번호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숫자들 말이에요. 3번의 종소리, 6칸 서렛. 3과 6이 들어간 숫자 조합이 있을까요? 636을 눌러봤습니다. 안 됐어요. 363도 아니었죠. 그러다 6월 25일을 의미하는 625를 눌러봤어요. 찰칵!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의 실제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였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장님이 박소영 씨 명의로 된 서류들을 모두 무효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상속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내용도 있었죠. 가장 밑에는 원장님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남긴 돈은 벽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라. 욕심 많은 며느리에게 속아 큰 실수를 했다.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원장님이 박소영 씨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 씨, 뭘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순희 씨가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자를 열어보는 걸 다 봤을 거예요. 순희 씨, 이게 그 상자 어디서 구하셨어요? 혹시 원장님이 숨겨두신 거예요? 이순희 씨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친근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저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들을 보니 미정 씨, 그 서류들 좀 보여주세요. 제가 원장님을 오래 모셨으니까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순희 씨를 믿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뭔가 수상했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원장님께 직접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의식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서류를 미정 씨가 혼자 가지고 계시기에는 이순희 씨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자를 꼭 붙들고 뒤로 물러섰어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순희 씨와의 실랑이 끝에 저는 상자를 가까스로 지켜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이순희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소영 씨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시아버님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봤자 며칠이라고 하시네요. 박소영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슬퍼하는 척 하면서도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형사 한 명이 요양원에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온 김민수 형사입니다. 원장님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형사의 말에 박소영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건이요? 시아버님은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갑작스런 뇌경색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네, 그런데 병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평소 복용하지 않던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원장님이 독을 당하신 건 아닐까요? 김민수 형사는 저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원장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상자와 서류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일단 기본적인 상황만 설명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건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순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미정 씨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걸 봤어요. 원장님 사무실을 뒤지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순희 씨가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왜 원장님 사무실을, 그리고 어제는 절 뒤편에서 뭔가를 파내는 걸 봤어요. 수상한 상자 같은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순희 씨의 말에 형사가 저를 주목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떤 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제 상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죠. 네, 우연히 발견한 상자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서 발견하셨나요? 청룡사 뒤편 우물터에서요. 원장님이 남기신 쪽지에 적힌 장소였어요. 김민수 형사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쪽지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상자와 서류, 그리고 박소영 씨와 관련된 의혹까지 모두 말했죠. 박소영 씨는 발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시아버님께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형사님, 이분이 지어낸 얘기예요. 일단 그 상자와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났어요. 제 방에 돌아가니 상자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분명히 침대 밑에 숨겨뒀는데 없어졌어요. 급히 확인해 보니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가져간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양봉장 정 씨가 다급하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미정 씨, 큰일 났어요. 아까 밤에 이상한 남자들이 와서 며느리와 만났어요. 그리고 트럭에 큰 상자를 싣고 가더라고요. 정 씨의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박소영 씨가 증거를 없애려는 건 아닐까요? 정 씨,
그 트럭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아세요? 저쪽 산길로 갔어요. 폐교 쪽 방향이었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에 가봐야겠다고요.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박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정 씨, 조심해요. 이순이가 방금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누군가에게 미정 씨 일정을 알려주더라고요. 이순희 씨가 정말 저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믿을 사람은 정 씨와 박 할머니 뿐이었어요. 할머니, 정확히 뭐라고 하던가요? 미정 씨가 폐교 쪽으로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정일 수 있어요. 제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저를 폐교로 유인하려는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양봉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 꿀벌들이 밤에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어요. 정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꿀벌들이 저렇게 흥분할 때는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신호예요. 미정 씨, 정말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자도 잃어버리고 믿었던 동료는 배신했고 적들은 저를 함정으로 유인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원장님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심스럽게 폐교 쪽으로 향했습니다. 함정인 걸 알면서도 가야만 했어요. 상자와 서류를 되찾지 못하면 원장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없었거든요. 폐교 건물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오래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교정은 이제 잡초만 무성했어요. 체육관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정말로 박소영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2명과 함께 있었죠. 언니, 정말 왔네요. 박소영 씨가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소영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상자를 돌려주세요. 상자요? 이걸 말하는 건가요? 박소영 씨가 제가 찾던 납골함 모양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안에 든 서류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시아버님이 이런 걸 숨겨두실 줄이야. 그럼 정말 원장님을 해친 건가요? 박소영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해쳤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그냥 잠깐 잠들게 해드린 거죠. 혈압약에 수면제를 조금 섞었을 뿐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독을 탔다는 거였죠.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이에요. 시아버님이 요양원을 제 명의로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다른 상속자가 있다면서요. 박소영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을 제거하고 서류를 없애려던 거군요. 제거라니요. 그냥 조용히 가시도록 도와드린 거예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박소영 씨의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순희 씨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미정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순희 씨도 한패였군요. 미안해요. 제가 돈이 필요했어요. 소영 씨가 많이 준다고 해서. 이순희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박소영 씨가 낯선 남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죠. 미정 씨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남자들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체육관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김민수 형사와 동료 형사들이 들이닥친 거였어요. 박소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독성 검사 결과도 나왔고요. 형사들이 박소영 씨와 공범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순희 씨도 함께 연행됐어요.
저는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미정 씨, 괜찮으세요? 김민수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행이요. 그런데 누가 제보를 했다고 하셨나요? 양봉장 주인분이요. 미정 씨가 위험에 빠질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정 씨가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상자와 서류들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원장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증거들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원장님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거든요. 박소영 씨와 공범들이 체포된 후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독성이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더딜 것 같아요.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의사 선생님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장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모습이 안타까웠죠. 원장님 미정이에요. 진실을 밝혀냈어요. 며느리가 다 체포됐고 숨겨두신 서류도 찾았어요. 원장님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민수 형사가 찾아왔어요. 미정 씨, 수고 많으셨어요. 박소영 씨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시아버님 혈압약에 대량의 수면제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요양원 소유권을 빼앗으려 했고요. 형사의 말을 듣는데 원장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원장님? 원장님 들리세요? 원장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미정 씨, 고마워요. 원장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드릴게요. 잠깐. 미정 씨, 상자를 찾으셨나요? 네, 찾았어요. 진짜 상속자 이야기도 확인했고요. 원장님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원장님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 서류의 진실도 밝혀졌어요. 원장님께는 실제로 다른 상속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입양 보낸 딸이 있었던 거예요. 박소영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원장님을 해치려 한 거였죠. 미정 씨,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원장님? 남긴 돈은 벽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라. 제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에요.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였죠. 원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박할머니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정 씨, 정말 대단해요. 진짜 영웅이네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정 씨도 꿀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미정 씨 덕분에 이곳이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꿀벌들도 안정됐고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요양원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박소영 씨와 이순희 씨가 사라지니 훨씬 평화로워진 거예요. 원장님의 진짜 딸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아버님,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연락도 못 드리고. 괜찮아요. 이해해요. 미정 씨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원장님과 딸의 재회 장면이 감동적이었어요. 새로운 딸 김은정 씨는 소탈한 분이었습니다. 박소영 씨와는 정반대였죠. 미정 언니, 아버님이 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고마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뿌듯했어요. 요양원 운영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은정 씨가 아버님과 함께 정직하게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미정 언니 계속 여기서 일해주세요.
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은정 씨의 제안에 저도 고민해 봤어요. 이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아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엄마, 곧 저녁이에요.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정 씨, 이번 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일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서로 도우며 산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정 씨도 저를 찾아왔어요. 미정 씨, 덕분에 이곳이 좋은 곳이 됐어요. 앞으로도 가끔 놀러 와요. 네, 그럴게요. 정 씨도 건강하세요. 김민수 형사도 인사를 왔어요. 미정 씨, 정말 수고했어요. 시민들이 이런 분들 덕분에 안전한 거예요. 형사님도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정 씨, 이번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미정 씨가 아니었다면, 원장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딸분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요양원을 떠나기 전 청룡사에 들렀어요. 범종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위기의 순간들, 두려움, 그리고 용기.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엄마, 어제 뉴스 봤어요? 요양원 사건 범인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박소영 씨는 사기와 살인미수로 5년형을 받았고, 이순희 씨는 공범으로 2년형을 받았다고 했어요. 마땅한 벌을 받은 거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수 형사였어요. 미정 씨, 잘 지내시죠? 형사님, 반가워요. 커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정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뭔가요? 경찰서에서 시민수사관 모집한다고 해요. 미정 씨 같은 분이면 딱일 것 같은데요. 저는 웃었어요. 글쎄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긴 하지만 미정 씨의 정의감과 추리력이 아까워요. 형사의 말이 마음에 와닿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원장님이 딸과 함께 카페를 찾아오셨어요. 미정 씨, 잘 지내시는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은정 씨도 안녕하세요. 언니, 요양원이 많이 좋아졌어요. 환자분들도 행복해 하시고요. 은정 씨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미정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 가족도 찾고, 진실도 밝혀내고, 원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 박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정 씨, 잘 지내고 있죠? 네, 할머니. 할머니는 어떠세요? 좋아요. 새로운 요양보호사분도 착하고. 그런데 미정 씨, 할머니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미정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내는 힘이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할머니, 그때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앞에서 도망가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위기들.
모든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죠. 아들이 카페 정리를 도우며 말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가 용감하게 나쁜 사람들과 싸운 거요. 저도 엄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수야, 엄마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많은 어른들이 나쁜 일을 봐도 모른 척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밤늦게 카페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말해주셨을 거예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요양원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남긴 돈은 벽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그게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말이죠. 카페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구나.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지금부터 펼쳐질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